굳이 아이들이 아니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철학으로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상당히 유용한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입니다. 이번 편은 인문학 책을 왜 읽는지와 인문학 책을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원장님, 인문학 책은 왜 읽을까요? 영어 공부하는데 아이들이 접하는 많은 글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시험에서 볼 수 있는 글들이 인문학 책이에요. 인문학 내용이죠. 그러니까 인문학 책을 읽어봐야지 그런 지문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이야기를 가지고 소설책이라든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글을 읽다가 이제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경우는 인문학 책을 통해서 그런 사고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죠. 어떻게 생각하는 법을 알려줘요. 그런 생각하는 법을 가지고 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된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읽을 수가 있다, 준비가 됐다 하면은 인문학책, 비소설책 그런 책을 읽어서 능력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죠. 나이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애들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이면은 요거 과정을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인문학 책을 읽고 생각이 있는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는 평균적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에 시작하면은 좋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책 중에 좀 쉬운 책들은 미리 읽어놓으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 생각을 복잡하게 만든다거나 또는 글을 쓰게 한다는 그런 훈련하기는 좀 어렵다. 전반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인문학책 어느 학년부터 읽으면 좋나요? 영어로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제별로 책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철학은 어떤 걸 소개해 주실 건가요? 철학책이 보통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하니까 더욱더 어려운데, 근데 정말 좋아요.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하고 어차피 생각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좀 쉬운 거부터 이제 어려운 거, 요 책이 있습니다. 요 책이 이게 어스본 시리즈인데요. 요 출판사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로 썼지만 좀 쉽게 쓰는 그런 책들을 많이 만들어요. 철학적인 용어들이 복잡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씩 아이들한테 소개시켜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이제 그림이 좀 많아요. 그림을 가지고도 이해를 일정 부분 할 수 있게끔 해놔서 좋은 책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요거 접근할 때는 요걸 딱 보고 이거 쉬운데? 이거 대부분 거의 다 단어를 알고 아이한테 너무 쉽겠다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안에 있는 글 중에 뭐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다고 해도 이 책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철학이라는 그 과목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 입문할 때는 이 책을 그냥 단어나 렉살 지수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거는 철학이기 때문에 영어 자체는 쉬워도 아이들이 이 정도로 처음에 접근하면 된다. 철학을 입문할 수 있는 그 정도 책이라고 하고요. 굳이 아이들이 아니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철학으로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처음에 좀 힘들면 이걸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당히 유용한 책입니다. 철학이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꽤 많은데 이게 막상 그 책을 원본을 읽으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저거는 철학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입문을 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책이군요. 철학하면 이제 테크트리가 크다, 길다, 높다, 뭐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상당히 재밌는 과목인데 중간에 딱 들어가면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한 끈기 아니면은 못하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쉬운 거부터, 그림 많고 뭐 이건 상관없습니다. 처음에 쉽게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림은 좀 줄고 글이 많은 철학책이 어려운 이유가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고 이게 계속 헷갈리게 돼요. 어려운 역사책을 읽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그런 게 핵심이 아니고 생각하는 게 주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길을 터주는, 철학자 이름은 많이 나오지 않고 철학적인 용어가 적은, 이렇게 보시면은 그림도 좀 있지만 이 문장으로 다 돼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유닛 자체가 해겔의 변증론 이렇게 써 있지 않고요.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용어로 철학적인 내용을 적어 놓으셨어요. 물론 스테픈 로우 이분은 철학과 교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이 책을 써놨습니다. 15개의 챕터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하나씩 읽어가면서 생각할 거리가 나오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저는 이제 아이들 지도할 때
글 한 편씩 쓰게 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고 생각 공유하고 그러면 철학과 많이 다가가고 철학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이나 본질적인 전하고자 하는 뜻이 중요한 건데 네. 그걸 잘 살린 책 같네요. 이름이나 그 용어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네.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평소에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의 이유라든가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 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책, 이 책이죠. 제가 읽고 싶네요. 다른 책들이 조금 더 있는데 과정 중에 하나 추천드리면 지금 네. 제가 집에다 두고 왔어요. Good Arguments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보 세오인데 네. 이 한국 이름이 보서예요. 아. 이분이 디베이트 세계 챔피언하고 지금도 코칭하고 계세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근데 한국 태생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 10살쯤에 호주에 가서 디베이팅 배워가지고 세계 챔피언이 된 거예요. 이분 책 Good Arguments를 읽으면 저희가 생각하는 철학에서 요구하는 언어와 관련된 논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책도 뭐 용어가 복잡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온 이야기를 거기다 같이 넣어놔서 읽기가 쉬운데 아주 쉽진 않아요. 근데 요거를 잘 이해하게 되면 철학에서 요구하는 논리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철학책의 문제가 또 하나 뭐냐면 다음 책이 요건데요. 요런 책이 있어요. 두껍죠. 그리고 글씨가 작아요. 보시면.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런 그 배경 지식 없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글 읽는 실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우리가 이걸 접근하려면 이 책의 한 5배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Good Arguments는 여기 일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떼서 그것을 펼쳐서 쉽게 만든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당히 유용한 책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철학책을 읽고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을 공유했다. 그러면 그때 이런 책 읽으면 돼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게 입문서 같이 얘기를 해요. 이걸로 입문을 하시면은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은 더더욱더 안 돼요. 이거를 이제 던져주면은 힘들죠. 철학책 어려운 것도 많겠지만 이제 원본들 있잖아요. 원작자들이 쓴 거. 그거 가기 전에 인문학적인 의미에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철학책 중에는 이제 거의 끝판왕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마스터했다. 이걸 읽었는데 거의 다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특정 부분의 철학을 자기가 선호할 것이고 그걸 쫓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원작, 철학자가 쓴 책도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럼 그때 접근하면 돼요. 사람들 저기 디베이트 관심 많은데 네. 이 디베이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논리력 길러주는 건데 이 책의 장점이 논리력을 키우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생각의 길을 터주는 네. 방법이 하나니까요. 네.